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해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지도부 등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 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 견제에 본격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혁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일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지시했던 진상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은 더욱 확대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2.84%의 압도적인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는데요. 한동훈 신임 대표 앞엔 많은 숙제들이 남겨졌는데 정치인 한동훈의 리더십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가 결과가 발표되자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이어 당기를 인수인계받으며 힘차게 흔듭니다. 한 대표는 과반인 62.8%를 득표해 2위 원희룡 후보의 18.9%를 훌쩍 넘기면서 압도적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한동훈 대표는 108석 집권여당을 이끌며 당 내용을 수습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한 대표는 당선 뒤 MBN과의 인터뷰에서 친한, 친윤 계파 상관없이 하나된 당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고 토론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유례없는 폭주를 언급한 한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도 예고했습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후보. 100일 만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당대표로 다시 당권을 잡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함께할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도 꾸려졌습니다. 이른바 한동훈계에선 2명이 최고위원에 선출돼 최소한의 당권 방어막은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있어선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김태희 기자입니다.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위원이 선출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 체제의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TK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로 당내 인지도가 높은 김재원 후보와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인효한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후보는 4위에 올랐지만 여성 최고가 포함돼야 하는 당헌 단규에 따라 유일한 여성 김민전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과 우리는 아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청년 최고위원회는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인지도가 높은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분열되고 상처 입은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이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최고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친한계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9명 중 절반이 친한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다만 새 지도부가 대부분 초선의 원외 인사로 당내 장악력엔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야당의 특검 공세에 원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2년 임기의 새 지도부는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내일 첫 최고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원팀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도 자주 소통하겠다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당의 신임 지도부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당대회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을 박수와 환호로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화합과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당정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고생이 많았다, 잘해보자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전임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한 대표의 최대 과제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꼽히는 가운데 당분간 긴장 관계 속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균형점을 찾게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얼마 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밀워키를 찾아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거나 동률을 기록했지만 후보가 해리스로 교체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8% 등을 보이며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해리스 지지를 공식 표명했고 할리우드 큰손들이 해리스 모금에 가세하는 등 지지층도 다시 결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는 해리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상 첫 대선 후보 유세지로 트럼프의 대관식이 열렸던 밀워키를 찾아 검사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성추문 등 위법성을 공격했습니다. As a prosecutor, I specialized in cases involving sexual abuse. Well, Trump was found liable for committing sexual abuse. 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요양 중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 완치 후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저녁 8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밝힐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편 그동안 미국 대선 레이스를 조용히 지켜보던 북한이 처음으로 트럼프에 대한 언급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한 것에 따른 반응을 내놓은 건데 개인적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다른 친밀감을 과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미국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처음으로 트럼프를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이 친분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국가의 대외 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갈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면서도 대결에 초침이 맞는 것은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행동 변화에 따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두 번째 방송 토론회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임하면 당이 사실상 일극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오늘 5월 인구 동향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는데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닷새 만입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간별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8일 경기도에 있는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또 영장 청구 하루 전인 22일에는 이들을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핸드폰에 점개 담겨 있으며 구제혁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과 이메일 등 증거를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음주운전과 경호처 간부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이 대통령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이 대통령실은 뒤늦게 음주운전 행정관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처에 요구했는데요. 이 봐주기식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강모 선임 행정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선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7일 MBN은 강 선임 행정관이 경찰에 적발된 뒤 40일이 넘도록 정상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 19일에야 대기 발령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가 봐주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 선임 행정관은 MBN 취재진에게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때까지도 별도의 대통령실의 인사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경호처 4급 간부가
서울 지하철의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대통령실은 공직 기강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집집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을 피해 돌아다니는 남성. 왜 저러나 확인해 봤더니 마약을 배달 중이었습니다. 필로폰을 약속 장소에 놓고 배달 인증샷을 찍고 있었던 건데 이 모습이 구청 관제센터 CCTV에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 나오던 남성이 멈춰선 순찰차를 보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약 300m 정도 도망쳤다가 도로에 넘어진 이 남성을 추격하던 경찰관들이 애워쌉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 50분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20대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마약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서울 강남 주택가를 돌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마침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백팩을 맨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사한 행동을 하여 바로 상황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누전 차단기 함 속 구석에 마약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봉지 21개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 18곳에 놓아둔 비닐봉지 18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필로폰은 총 46g, 1,5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일부러 접촉사고까지 내서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친구가 평소 돈이 많다는 걸 알고 그 친구를 노려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모의했는데요. 심지어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사거리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흰색 승용차가 차선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이곳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2명도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와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은 3,1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더니 4시간 전부터 피해 남성의 차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합의금을 종용했던 친한 친구 2명도 알고 보니 공범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부터 단속을 안 한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겼고 대기하고 있던 실행조 2명에게 수시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자 친구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범 2명을 더 끌어들여 이 같은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마침 집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돈이 많은 사실을 이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요. 금전 목적이에요. 경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지만 음주 측정 시기가 지나버려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천에선 겨우 3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는 심지어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맞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교사는 또 다른 아이도 폭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려 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교사는 물티슈를 뽑은 뒤 아이 얼굴을 강하게 칩니다. 얼굴을 잇따라 때리자 아이의 얼굴은 계속 뒤로 젖혀집니다. 약을 다 먹인 뒤에도 눈물을 닦는 아이를 한 번 더 밀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3살, 심지어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고 학대를 의심해 CCTV를 돌려봤던 부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리고 미치고 머리를 잡아서 흔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살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가해 교사가 또 다른 여자 아이도 학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폭행은 26차례나 있었습니다. 때리고 꼬집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와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 칭찬도 해주시고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 선생님은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는데 MBN 취재진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끝에 여성을 살렸는데요. 당시 긴급했던 순간의 모습을 윤기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사고차 안을 들여다보니 의식을 잃은 여성 운전자만 확인됩니다. 문이 잠겨 망치로 창문을 깨는 경찰관. 재빨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응급처치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은 구급대를 부르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경찰관들이 번갈아가며 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에 환자를 맡기자 경찰관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호흡도 없으시고 맥박도 없으시고 의식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의자를 바로 제끼고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올 때까지 쉴 수가 없었죠. 도로 한복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50대 운전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장 쪽이 경련을 일으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제 한 3% 정도 확률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초기에 잘 해서 그렇다고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구조된 운전자는 두 경찰관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계와 한동훈 후보가 정면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겐 이런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는데요. 특히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대통령실, 친윤계와의 화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자폭 전당대회란 오명까지 들은 만큼 치열했습니다. 주류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사천 의혹까지 제기하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제가 많은 공천 작업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공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총선 패배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래도 당심은 한동훈이었습니다. 한 신임 당대표가 그간 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을 주장해온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 불편한 동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논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당내 친윤계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가 똘똘 뭉쳐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아내려면 대통령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윤계와 앙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정 간 단일 대우 분위기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대권 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이었죠. 그만큼 정치적 명암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선에 이어 또 패배의 쓴잔을 마신 원희룡 후보는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렸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어려움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2위인 원희룡 후보는 3위인 나경원 후보와 4%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원 후보는 SNS에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탓에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특검과 탄핵을 막기 위해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상대했다 낙선한 원 후보는 연이은 패배로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거 무패 신화와 희생의 아이콘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전당대회 과정에 네거티브 공방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았다는 겁니다. 반면 일찌감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의 재건을 약속한 나경원 후보는 원내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당이 내외의 위기를 모두 극복해서 하나로 힘차게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윤상현 후보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로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린 3명의 후보자들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동훈 대표가 뽑히자마자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정태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게 축하와 함께 경고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직접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낸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 절차도 시작합니다. 오늘 법사위를 열어 두 특검법을 동시에 소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장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인데 한동훈 특검법이 그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축하한다면서도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습니다. 기존 특검법과 별개로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담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가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어도 재의결에서는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얼굴로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대검의 진상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검찰 내부에선 이번 총장 패싱 사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이 총장은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에 당장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사태에 대해 검찰 내에선 내분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현직 검찰 관계자는 보고가 안 들어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적 관심이 커 오해받지 않게 신중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성사되는 것도 중요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조사를 빨리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지휘권이 있는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건너가는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주행 중 빨간 정지 신호를 만난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핸들을 틀어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마치 사람처럼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데요. 그리고 원래 가려던 직진 방향으로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게다가 영상 속 신호등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노란색이죠.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무개념 차량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기 27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잠적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자신을 군대 상사라고 밝힌 주문자에게 군부대에서 먹을 대용량 고기 구매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문자에게 메시지로 주문 내역을 재차 확인한 뒤 수량대로 고기를 모두 손질해 정성껏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끝내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이 노쇼 주문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누리꾼들은 노쇼범들 꼭 엄벌하시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최장수 애니메이션 시리즈 심슨 가족이 때 아닌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측했다는 글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00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의 자녀 리사 심슨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며 보라색 재킷과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 모습이 실제로 지난 2021년 해리스 부통령의 부통령 취임 당시 의상과 너무나 흡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심슨 가족은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그린 가상의 상황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들로 여러 번 회자된 적이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산악마을에서 산사태가 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묻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나섰는데 그 위로 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될수록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산비탈에서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힌 가족과 이웃 등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파나에 의지한 필사의 구조 활동이 이어지지만 발견되는 건 주검뿐입니다. 가끔 들리는 생존자 구조 소식에 가족들은 맨발로 뛰어가 안도합니다. 현지 시각 22일 에티오피아 남부의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어린이와 임신부를 포함해 최소 229명이 숨졌습니다. የአደጋው ምክንያት በተለይ ከፍተኛ ዝናብ ተከታታይ በዘነበ ዝናብ ምክንያት የተፈጠረ ክስተት ነው። ማትረፍ የመጣው ህዝብ ላይ ከፍተኛ 첫 산사태로 사람들이 매몰됐고 이들을 구조하러 온 사람들 위로 재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걸로 파악됩니다. 당국은 당초 사망자를 50여 명으로 발표했는데 수색이 이어질수록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속되는 우기 속에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잦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43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용자가 4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여행사와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둘러싼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상품입니다. 최근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팀원 내 여행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팀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 대금이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일까지 정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고. 지난 7일은 같은 그룹 계열사 위메프의 정산 날짜였지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위메프는 12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산 약속은 이번 달 말로 다시 미뤄졌고 그 사이 팀원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모그룹 큐텐의 두 계열사에서 불거진 이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형 유통사들도 해당 플랫폼 내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큐텐의 정산 지연이 처음이 아닌 만큼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빠져나간 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세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자본력이라든지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지금 이런 사람들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좀. 큐텐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기엔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최근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이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생산된 짝퉁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짜인 게 티가 나는 제품들도 있지만 화장품 같은 일부 제품들은 국산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단속 현장에 이승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인천 세관으로 들어오는 화물들입니다. 1년 새 74%나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검사도 꼼꼼해졌습니다. 줄줄이 X선을 통과시킨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자는 따로 분류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큰 박스 빼주세요. 네, 맞아요. 상자를 열자 이른바 짝퉁 물품이 가득 들었습니다. 인기 K-팝 아이돌 굿즈입니다. 적발된 K-팝 아이돌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상자에 담겨 대량으로 반입되는데 국내에서 재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브랜드가 적힌 이어폰과 휴대전화 충전기, 선글라스 위조품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베낀 제품은 맨눈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렇게 인천세관이 2달간 적발한 짝퉁 제품만 5만 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습니다. SNS와 소규모 전파에서 판매 정황이 확인된 일부 반입자에 대해서는 수사부서와 협조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관은 시세보다 현저히 싼 중국 직구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제 늙었다는 기준도 바뀌고 노후에 대한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규제를 풀어 많은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더라도 연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실버타운입니다. 의료진 상주, 삼시세끼 제공에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좋은 동선으로 지어졌습니다. 64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3억 원대에 매달 관리비 240만 원 남짓 들어갑니다. 잘 지내고 있죠. 하루 3끼를 시간 맞춰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런 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 9,000세대. 5명 중 1명이 노인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합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실버타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도심 내 폐교 등 유휴시설이 활용되고 실버타운에 살아도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과 월세를 받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는 실버타운 분양도 허용됩니다.
법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노인복지주택이 최근에 건설사 외에도 호텔, 병원, 금융기관 등에서 관심을 갖고 정부는 아울러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실버스테이 민간 임대 사업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3년 6개월 만에 7천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천 건을 넘겼는데요. 지난 5월 5천여 건에서 한 달 만에 급증했습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17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에 비에 잠긴 이 침수 피해 차량이 3,50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3,400여 건을 넘겼고 손해액도 31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1%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2.8% 하락한 영향이 컸는데 특히 배추가 45.3%, 참외가 28.1% 줄어들며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폭우로 전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가 하락세가 이어질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각국의 경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의 거리에서 다 같이 순찰을 돌고 있는 건데요.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크르퀴르 대성당 앞에서 다양한 국가의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외국 경찰들입니다. 브라질, 스페인,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여러 나라에서 경찰들이 모인 건데요. 최소 40개국의 경찰들이 프랑스의 경찰을 도울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네요. 이렇게 프랑스 파리는 올림픽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안전 펜스 뒤로 텅 빈 의자와 식탁이 한가득입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계속해서 프랑스로 가봅니다. 파리 시내는 세계인들의 축제 올림픽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파리 센강 주변의 레스토랑들은 울상인데요. 주변 레스토랑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강변을 따라 경찰이 보안 경계를 강화하자 손님들이 줄어든 건데요. 레스토랑 주인들은 보안상의 위험은 이해하지만 손님이 80%나 줄었다며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북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아시아의 주식, 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쌀 가게에서 쌀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쌀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0페소던 쌀이 지금은 약 60페소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 엘니뇨 현상과 인도의 쌀 수출 금지의 외부적 요인 때문인데요.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선두 질주를 이끌며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도영 선수가 생애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1루타, 2루타, 3루타에 그리고 홈런까지 모두 순서대로 쳐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로 나온 대기록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기아 김도영이 첫 타석부터 빠른 발로 기분 좋은 내야 안타를 만들더니 연이어 2루타와 3루타를 때려내며 대기록 탄생을 예고합니다. 사이클링 히트까지 홈런만 남겨두고 들어선 네 번째 타석. 기대 어린 기아 홈팬들이 환호해 보답이라도 하듯 김도영은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장렬하며 광주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팬들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김도영 때문입니다. KBO 역대 31번째 사이클링 히트. 단타부터 2루타, 3루타와 홈런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론 역대 2번째입니다.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30홈런 30도루에 도전하며 MVP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도영은 사이클링 히트로 다시 한번 자신이 리그 최고의 호타 준족임을 증명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의 맹타와 함께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거둔 에이스 양현종의 활약으로 7연승을 거두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에선 한화가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무너뜨리며 역전승을 거뒀고 사직에선 투수전 끝에 LG가 롯데를 꺾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중부와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양평과 횡성 등지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최고 80mm 이상,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씩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폭염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고요.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6.2도, 강릉 29.6도로 밤사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0도, 광주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